첫 번째 주제인 몰입니다. 이때 원자량은 질량이 너무 작아서 한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원자를 기준으로 삼고 그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질량 값을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이때 기준으로 삼는 원소는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원소를 비교합니다. 즉, 탄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12개는 같다고 놓고 탄소 원자 원자량, 수소 원자 원자량을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원자량, 탄소, 수소, 산소, 질소는 알고 있으면 계산하기가 편리합니다. 하지만 꼭 외울 필요는 없고 문제 나온다면 각각 양을 다 주어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탄소의 원자량은 기준을 12라고 하고 이것보다 11분의 1 가벼운 수소를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소는 탄소에 비해서 조금 더 무거운데 그 양이 16이고요. 질소는 14가 됩니다. 화학 교과서 맨 뒷장을 넘겨보면 주기율표가 나옵니다. 이때 주기율표에서 원자량이 주어지는데 각각 주기율표에 있는 원자량, 그러니까 수소는 1,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이라고 주어지는데 그 양이 14.007, 15.9, 16이 아닌 15.999인 이유는 자연계에는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질량수를 가진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으로 고려해서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 원소, 즉 탄소 같은 경우에는 12와 13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평균을 내는데 존재 비율을 고려하여 내는 평균값으로 나타낸 것이 원자량이고 그 평균 원자량 값이 아까 나와 있던 주기율표 위에 나와 있는 이 값이 평균 원자량 값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자량이 35인 염소 원자가 자연계에는 75.8% 존재하고 원자량이 37인 염소는 24.1로 존재했을 때 이 두 가지의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여라 하면 35인 것은 75.8%, 37인 것은 24.2%로 계산해서 100을 나눠주면 이 평균 원자량 값은 35.45가 나오고 이 값은 주기율표에 있는 염소 원자와 같습니다. 자, 원자량은 원소의 기호와 원자를 나타낸 것인데 원자량은 탄소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단위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분자량. 분자는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자량의 합이 즉 분자량인데
이때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로 존재하므로 수소 원자의 값 1 곱하기 2 더하기 산소 원자의 값 16 더해줘서 18을 물의 분자량이라고 하고, 산소의 분자량, 산소 원자가 2개 결합했기 때문에 산소 원자 1개의 이 원자량 16이 2개 있는 것, 32가 산소의 분자량입니다. 하지만 분자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온으로 이루어진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으로 계산하는데, 화학식을 이루는 원자량 합을 화학식량이라고 합니다. 화학식량은 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분자량도 포함이 됩니다.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 나트륨 원자의 원자량 23, 염소 원자의 원자량, 이건 평균 원자량입니다. 평균 원자량이 35.5에서 두 개의 합이 58.5가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입니다. 화합물의 화학식량을 구해보겠습니다. 암모니아, 질소의 원자량 14, 수소의 원자량 1, NH3이기 때문에 14 더하기 1, 이 세 개의 존재해서 17입니다. 두 번째, 이산화탄소. 탄소는 12, 산소는 16이므로 12 더하기 16 곱하기 2 합은 44입니다. 세 번째, 탄산칼슘. 칼슘의 원자량은 40입니다. 그래서 40 더하기 12 더하기 16 곱하기 3 합하면 100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화나트륨. 나트륨 원자량은 23. 23 더하기 16 더하기 1 해서 40입니다.